윤길중 교수의 기독교로 보는 진화론, 다윈의 인간의 기원 정밀 분석, 제18강 제15장 조류의 2차 성징 계속입니다. 15장에서는 많은 조류 암컷들이 왜 수컷과 같은 장식을 획득하지 못했는지, 다른 조류는 왜 암수가 같거나 혹은 거의 비슷하게 장식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암컷과 수컷이 다를 때 연속적 변이의 유전은 그 변이가 최초로 일어났던 성에서 같은 성으로 제한되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도태와 관련하여 한쪽 성에게 발현되는 형질은 다른 성에게도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화려한 색깔은 다른 수컷들과의 경쟁에서 수컷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은 성에게 유전되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그 색깔은 선택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암컷이 수컷의 화려한 색깔을 어느 정도 띌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이런 일은 많은 종에게서 일어납니다. 모든 연속적 변이가 암수 모두에게 똑같이 전달된다면 암컷은 수컷과 구별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현상은 실제로 새들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땅에 알을 낳고 사는 조류처럼 알을 부화시키는 동안 침침한 색깔이 암컷의 안전에 중요하다면 화려하게 변화하거나 수컷으로부터 유전을 통하여 화려한 색깔을 물려받은 암컷은 조만간 사라질 것입니다. 수컷이 아주 오랫동안 딸들에게 자신의 화려함을 계속적으로 물려주는 경향도 유전 형식의 변화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암컷이 화려한 색깔을 물려받는 일도 지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유전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수컷은 계속 침침한 색깔의 암컷과 교배함으로써 긴 세월 속에서 화려한 색깔을 갖는 암컷이 사라지게 되고, 화려한 색깔을 갖는 수컷은 감소하거나 절멸할 것입니다. 이 설명은 암컷이 수컷보다 침침한 색깔을 갖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생의 늦은 시기에 일어나는 변이는 일반적으로 그 변이가 처음으로 나타난 성에게만 전달되는 반면, 생의 이른 시기에 일어나는 변이는 암수 모두에게 전달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성에 관련된 유전이 모두 이것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땅 위에서 살고 보호를 위해 침침한 색깔이 필요한 조류에게 화려한 색은 성체 수컷보다 어리고 경험이 없는 새에게 훨씬 더 위험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린 시절에 색깔이 화려하게 변한 수컷은 더 많은 파멸을 맞게 될 것이고, 자연 노태를 통하여 제거될 것입니다. 한편 성숙했을 때 화려한 색깔을 띠는 새는 그들이 몇 가지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된다고 할지라도 생존할 수 있고, 유리한 성도태를 통하여 그들의 종을 생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이가 일어나는 기간과 유전 방식 사이에 상관성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화려한 색깔의 어린 수컷이 제거되고 화려한 색깔의 성체 수컷이 구애에 성공한다면 수컷만이 화려한 색깔을 띠게 될 것이고, 그 화려한 색깔을 그들의 아들에게만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이런 형태의 유전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조류의 암수 사이에 나타나는 화려함의 차이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공작의 긴 꼬리는 불편할 뿐 아니라 알을 품거나 어린 새끼를 동반한 암컷에게 불편할 것입니다. 선험적으로 볼 때 암컷 꼬리의 발달은 자연 노태를 통하여 저지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둥지가 노출되어 있어 암컷 공작만큼이나 위험했던 각종 꿩의 암컷은 상당히 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산 금조 암컷도 수컷과 마찬가지로 꼬리가 깁니다. 이 새는 돔형의 둥지를 만드는데, 이런 둥지는 덩치가 큰 새에게 매우 이례적입니다. 학자들은 이 암컷이 알을 품을 때 꼬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사례에서 긴 꼬리깃은 암컷에게 어느 정도 불편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두 종 암컷의 꼬리깃이 수컷보다 다소 짧기 때문에
암컷의 꼬리깃이 완전히 자라는 것은 자연 노태를 통하여 저지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작 암컷 꼬리의 발달이 단지 불편하고 위험할 때 저지된다면 암컷 공작은 현재 그들의 꼬리보다 훨씬 긴 것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견해에 따른다면 암컷 공작의 꼬리가 위험스러울 정도로 길어져 발달이 저지되면 암컷은 수컷 자손에게 계속해서 그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컷 공작이 현재의 화려한 꼬리를 갖지 못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수컷 공작의 꼬리가 길고 암컷의 꼬리가 짧은 것은 처음부터 수컷 자손에게만 전달된 필수 변이의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몇 종의 경우 암컷의 꼬리 길이는 수컷의 꼬리 길이에 상관없이 크게 다릅니다. 이것은 유전 법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실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근연종의 암컷에게 어느 정도의 해를 끼치는 긴 꼬리 때문에 생긴 결과이므로 자연도태의 작용이라기보다 오히려 처음부터 수컷에게만 제한적으로 전달된 연속 변이에 의한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일반적으로 암수가 서로를 닮은 집단에서 암컷과 수컷의 미세하고 점진적인 색의 차이를 나타내는 사례는 모두 둥근 지붕이나 은폐된 둥지를 짓는 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집단 안에서 암수가 유사할 때 그들의 특수한 색과 암수가 약간 다르거나 심지어 크게 다를 때의 수컷 색은 대부분의 경우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태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암수의 색깔 차이가 극히 작을 때 그것이 암컷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여한다고 가정하면 그 색깔의 차이는 변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암수의 색깔 차이는 그것이 크든 작든 성도태를 통하여 수컷이 획득한 후 제한적으로 암컷에게 전달되었다는 연속적 변이의 원리로 대부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관련된 깃의 변화에 대하여 추가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암수에게 공통이지만 여름에만 발달하고 유지되는 큰 맥로, 외가리, 그리고 기타 많은 조류의 우아한 깃털, 길게 늘어진 깃, 볕 등이 장식과 짝짓기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암컷은 겨울보다 알을 품는 시기에 더욱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변합니다. 그렇지만 겨울에는 깃 장식이 불편하고 쓸모없는 것이므로 1년에 2번의 털갈이를 하는 습성은 겨울의 불편한 장식을 벗어던지기 위하여 자연도태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획득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를 여름과 겨울의 깃털에 색깔의 차이가 없는 섭금류에까지 확대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섭금류는 황새나 두루미, 도요새처럼 얕은 물에서 걸어다니며 먹이 활동을 하는 새들을 말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조류의 2차 성징 결론을 가지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